메시지 앱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온 다음 아래쪽 입력창에 터치한 다음 대화를 입력하게 되죠. 이때 스마트폰의 작은 키패드를 터치하지 않고 제일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음성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키패드가 열리게 되면 좌측 하단 부분에 마이크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죠. 자,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끄게 되면 원하는 텍스트를 제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게 되면 오타도 많이 생기고 띄워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젠 거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음이 뭉개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단축어 입력인데요. 음성으로 입력할 때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나 숫자 같은 것들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성으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면 음성으로 입력하기 곤란합니다. 이럴 때 단축어를 이용합니다. 입력창 터치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설정 버튼은 키패드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단축어라고 있습니다. 단축어 들어갑니다. 이 단축어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에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구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단축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주 사용하는 문구에 단축어를 써주시고요. 그 아래에 단축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전체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인사말이라든지 끝맺는 말 같은 것들은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단축어로 지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많이 쓰는데요. 안녕하세요의 단축어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축어를 지정하라고 말씀드리면 안녕, 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입력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단축어는 자음만 입력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자, 안녕하세요의 경우는 안녕에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추가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계좌번호 같은 것들도 많이 전송하시죠. 계좌번호도 추가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때 숫자로 입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다른 숫자 입력할 때 자꾸 단축어가 뜨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은행 이름을 자음만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라고 하면 국민은행에 자음만 입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전체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 주소도 전송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것도 추가를 합니다. 메일 주소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메일이 있겠죠. 그 메일만 이용할 경우에는 미음, 니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메일을 여러 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떤 메일 계정인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일 경우에는 니은, 미음, 이응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 문구 써볼게요. 입력했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계좌, 메일 주소, 간단한 인사 이렇게 단축어를 생성을 했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은행일 경우에는 국민의 기억 미음만 써주시면 바로 아래쪽에 단축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단축어만 선택하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자, 메일 주소도 입력해 볼까요? 네이버 메일을 앞서 등록을 했었죠. 네이버 메일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 인사말의 경우도 안녕이라고 쓰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 번 키패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음만 두세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자음을 3개, 4개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단축어를 자음만 입력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단축어를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메시지 입력할 때 훨씬 쾌적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요즘은 메시지 전송을 하실 때 이모지나 이모티콘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모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일일이 골라서 이용을 하시죠.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원하는 이모지를 텍스트로 입력만 하면 바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문구 추천이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입력 문구에 알맞은 스티커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구 추천과 입력 문구에 알맞은 스티커 추천 모두 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지 추천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3가지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텍스트를 이모지로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입력창에 하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자동차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자동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원하는 이모지가 나왔을 경우 터치해 주시면 텍스트가 이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모지의 상태를 텍스트로 입력해도 추천 이모지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스마일 이모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스마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스마일 이모지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화난 상태도 많이 이모지로 보내죠. 그럴 경우에는 화남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바로 화난 이모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모지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이모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메시지뿐만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삼성 노트, 그 외에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문서 작성 앱에도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삼성 키보드를 이용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 들어간 다음 다시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가신 다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터치하시고 메인 화면에 한국어 부분을 천지인이 아니고 쿼티로 바꿔 주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 키보드는 어떻죠? 자음 모음이 크게 나오는 키보드죠? 천지인 키보드 바꿔볼게요. 이게 천지인 키보드죠? 쿼티 키보드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긴 문장을 입력을 하려고 할 때 메시지 앱에서 입력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입력창도 작고 긴 문장의 경우에는 엔터를 넘기면 메시지가 전송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이럴 때는 문서 작성 앱에서 메시지를 보낼 내용을 일단 작성을 한 다음 복사해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죠. 저는 삼성 노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삼성 노트 실행한 다음 메시지로 전송할 텍스트를 일단 전부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송할 텍스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으로 갈게요. 자, 이것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자, 이 메시지 앱에서 입력창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사한 내용이 키패드 바로 위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부분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입력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내용을 전송할 수가 있겠죠. 긴 내용 입력하실 때 일일이 메시지 앱에서 입력하시려면 불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문서 작성 앱에서 작성을 해서 가져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긴 내용의 경우 일일이 입력하려면 불편하니까 삼성 노트에서 새로운 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음성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과 입력 방식이라고 나오죠? 음성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올 한 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키패드 위에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이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철자 및 문법을 검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장 스타일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철자 및 문법 누릅니다. 올 한 해도는 붙어 있는데 띄워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대체라고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자,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문장 스타일을 누른 다음 좀 더 정중한 채라든지 친근한 채, 소셜에 맞는 채, 공손한 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공손한 채로 바꿔볼게요. 대체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완성을 한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을 하는데요. 모두 선택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 끝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메일 또는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입력창을 터치만 하시면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내용 터치하면 바로 입력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할 일이 많죠.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문서 작성 앱인 삼성 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삼성 노트로 검색하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삼성 노트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그러면 처음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있는 문서들은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들인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새로운 노트 작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한 강조를 한다거나 조정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판 기능이죠.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 자판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펜 모드인데요. 직접 문서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형광펜이 되겠습니다. 형광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강조를 할 부분이 있을 때 이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고요. 필요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금방 한 명령 취소, 되돌리기 기능이 있죠. 입력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되돌리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앞서 한 행동을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판으로 글씨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되돌리기 버튼을 이용을 하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손으로 텍스트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 키패드 위쪽에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선택이 되면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고 아래쪽에서 텍스트 글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원하는 글씨 선택하시면 글씨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이때는 항상 자판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구간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글자 배경색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터치하게 되면 배경색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전부 글씨를 강조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스케이트보드 글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글씨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선택한 구역에 있는 글씨는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자, 다른 글씨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글씨만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밑줄선, 취소선도 전부 설정할 수 있죠.
자, 터치하고 구역을 잡은 다음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나와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또 구역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호 매기기를 주게 되면 엔터가 들어간 첫 줄에는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또는 글머리 기호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문서 작성 중에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엔터가 적용된 첫 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 장치 이후로 글이 계속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제일 첫 줄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쉽게 영어로 썼는데요. 지금 입력 장치 뒤쪽에 있는 부분은 글이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서 아래로 넘어간 상태죠. 자,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구역을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번호 매기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엔터로 넘어간 글의 첫째 줄에만 매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글 부분은 알아서 띄워쓰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는 이렇게 구역을 선택한 다음 해당 번호 매기기나 글머리 기호를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정렬 기능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정렬 옆에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정렬이 나옵니다. 좌측 정렬, 그 다음 중앙 정렬, 그 다음 우측 정렬이죠. 자, 거의 대부분의 워드 기능들이 전부 지원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앞쪽에 커서를 두고 들여쓰기 주시면 엔터와 엔터 사이, 즉 이 문단 자체가 들여써지는 거죠. 지금 입력 장치라고 쓰고 그 뒤에 영문이 쭉 이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엔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문서의 우측 끝까지 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럴 때는 이 두 줄이 같은 문단이 되는데요. 이때 들여쓰기를 주시면 문단 전체가 들여써집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더 들여쓰고요. 또 누르면 또 들여써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쓸 수 있고 반대로 내어쓰기를 이용을 해서 앞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기본 설정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펜 모드인데요. 직접 키패드에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펜 모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직접 그릴 수도 있죠. 키패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려보도록 할까요? 우선 펜 모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무 곳이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죠? 잘못 그렸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금방 그린 부분 취소가 되고요. 다시 앞으로 그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워지겠죠? 다시 뒤로 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키패드 텍스트 모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려진 그림 앞쪽에 커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글씨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겹쳐지죠. 자, 삼성 노트에서 여기 있는 펜 모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무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위에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펜 모드 선택하고요.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지죠? 자, 그런데 저는 까만색이 싫어요. 그러면 이 펜 모드를 한번 터치하고 바로 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컬러도 지정할 수 있고 굵기도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붓을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굵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X로 닫고 다시 그려볼까요? 자, 그랬더니 굵기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뒤로 가기 한 다음 펜 모드 한번 터치합니다. 자, 우리가 굵기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미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굵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좀 더 올릴까요? 자, 그 다음 닫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작죠? 자, 다시 들어가서 좀 더 굵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우더라도
아래쪽 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모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하트 모양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한 글자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요. 내가 그린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컬러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들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직접 그린 그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위치도 옮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선택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위에 나오는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면 바로 삭제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메뉴 우측에 보시면 손글씨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펜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손글씨를 쓰더라도 그것은 글씨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글씨를 쓰더라도 이거는 글씨가 아니죠. 그림이죠. 글씨는 어떻죠? 자판을 누르시고 글씨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구역이 생기죠. 자, 하지만 그림은 어때요? 그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림은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겹쳐지게 되겠죠. 글씨끼리는 겹칠 수가 없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이 메뉴들은 손으로 쓴 글씨를 이렇게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손글씨 입력을 해볼게요. 자, 상단 우측에 있는 텍스트 입력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한국어를 쓸지 영어를 쓸지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삽입 방식을 본문에 삽입할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본문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본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입력하던 텍스트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커서를 문장 끝에 두었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입력 버튼 누르시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쓰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곳이든 쓰시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게 되겠죠. 완전히 흘려쓰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들어가죠. 이게 그림과 손글씨 입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것은 손글씨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이 안녕하세요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 있는 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글씨는 텍스트로 바꿀 수 없을까요?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단 우측에서 손글씨 정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손글씨 정렬을 누르거나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텍스트로 변환이 됐죠? 추가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어요. 추가하겠습니다. 어디에 추가할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의 새 노트에. 자, 이 부분을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페이지 마지막에 추가할 수도 있죠. 자, 노트 마지막에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글씨가 마지막에 추가가 되죠. 커서가 기존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커서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로 추가되겠죠. 그 다음 손글씨 정렬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글씨를 지워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 삭제를 이용을 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로 글씨를 쓸 텐데 약간 삐뚤삐뚤하게 써볼게요. 자, 어때요? 자동 정렬이 되죠?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정렬 기능이 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긴 하지만 그림이 아니고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정렬을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끄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앞서는 정렬 기능을 켜놓고 이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텍스트로 변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로 변환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글씨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평 맞춤, 줄 맞춤, 단어 간격 맞춤, 글자 모양 보정이라고 나오죠. 완료합니다. 정렬이 됐죠. 그리고 간격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쓴 이미지화된 글씨도 이렇게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 있고요. 이미지 상태에서도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미지인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일이 입력하려면 불편하죠? 자판도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하듯이 입력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삼성 노트에는 음성 입력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할까요?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찍으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키패드 버튼을 눌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도시에도 적용하게 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 갤럭시의 인공지능이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잘못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가끔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빠르게 말하지만 않는다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 노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고 수정하고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런데 읽을 때 잘못 터치하게 되면 키패드가 올라오고 커서도 깜빡여서 불편합니다. 자, 그럴 때는 상단에 읽기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종이 문서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읽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PDF 파일, MS 워드 파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저장해서 공유하시거나 전송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자유롭게 이용을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문서 작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노트 배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노트 작성, 손글씨로 노트 작성, 음성으로 노트 작성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삼성 노트 실행하고 새로운 노트 열고 음성 버튼 켜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음성으로 노트 작성 누르시면 새로운 노트에 음성으로 녹음이 됩니다. 자, 이것은 앞서 키패드 아래에 있는 마이크 버튼과는 또 다르죠. 자, 이것은 녹음이 되는 거예요. 녹음이 끝나게 되면 멈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고 지금 녹음된 파일이 위쪽에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줄 3개 목록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변환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됐죠. 이 경우는 여러 명이 얘기할 때 발화자 1, 발화자 2, 발화자 3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노트의 편리한 기능들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문서 작성할 일이 많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